은행의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0.52%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0.48% 대비 0.04% 올랐으며 전년 동월 0.46%과 비교하면 0.06% 상승했습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8월에는 2018년 11월 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치인 0.53%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작년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으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3%로 같은 기간 0.01%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5%로 0.05%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소법인 연체율은 0.78%로 0.04% 올랐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1%로 0.06%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를 기록하며 0.03% 올랐으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 올랐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를 기록하며 0.06%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 원 증가했으며 연체 채권 적립 규모도 2조 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 원 늘었으며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협의 연체율은 2025년 1월 기준 6% 후반대로 지난해 말 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과도한 부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금융과 연체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매매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은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할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띄우려는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망가집니다. 부동산 금융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체율이란 연체 금액을 대출 채권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급증하면 은행도 위험합니다. 또한 부동산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나뉩니다. 두 금융 모두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소비 금융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개발 금융은 공급자 측을 위한 금융입니다.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을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각종 주담대 상품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았거나 정책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해 차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IMF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나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입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근원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부채를 안고 아파트를 지어 팔아서 갚는 구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태영, 신세계건설 등을 위시하여 많은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무리한 건설 공사 확장과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연체가 증가하고 법정 관리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 요인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리스크 관리 전략을 도입하고 2025년 7월에 3단계 DSR 실시로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금융은 자산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각자의 재정 상황과 시장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채는 자기 자산의 30%에서 40% 이내에서 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분야이기에 각자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잠자면서 듣는 쉬운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